자유화는 컴프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 아래로 내 몸이 수직이 되게 무릎 슬개골을 위에 대퇴골과 경골 졸면을 통해서 서로 만나게 컴프레이션을 시킵니다. 과장은 내측 회전 더 잘 가는 방향으로 잡아놓는 걸 우리는 과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으로 드는 게 아니라 제 상체를 살짝 듭니다. 이 바위를 쳐주는 작업이라고, 치워주는 작업. 그래서 그쪽에 새로운 체액들이 흘러서 고여있던 염증들을 순식간에 내 몸에서 흡수하고 배출해내는 과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오늘은 무릎에 관련된 테크닉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실 무릎은 철저한 피해자죠. 위에 대퇴와 경비골의 사이에 끼어서 뭔가 위와 아래의 관절면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 생길 수 있는 통증이나 불편함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 무릎의 부분들을 좀 해결하려고 하면 발목, 그 다음에 옆에 경비골의 움직임, 대퇴골의 움직임, 고관절의 움직임, 골반의 움직임, 신체 전반에 걸쳐서 뭔가를 균형을 맞추고 기능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 돼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오늘은 그냥 단순히 무릎 쪽에서의 정렬을 맞추는 테크닉 하나 정도만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골 조면을 살펴보면 슬개골의 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슬개골을 세 칸으로 나누면 약간 중앙에서 외측에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대부분 문제가 있는 경비골들은 이 조면이 훨씬 경골의 중앙 외측보다도 더 바깥으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퇴골과 경골을 통해서 무릎의 정렬을 맞출 때 쓸 수 있는 테크닉인데, 위에 슬개골 위에 한쪽 잡고 밑에 경골 조면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건 라스 테크닉이라서 세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겁니다. 처음에 자유화, 그 다음에 과장, 그 다음에 균형.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화는 컴프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 아래로 내 몸이 수직이 되게, 무릎에서부터 수직이 되게 이렇게 팔들이 수직이 되게 만들고, 자, 베드 아래로 약간의 압박, 컴프레이션, 그 다음에 슬개골을 위에 대퇴골과 경골 졸면을 통해서 서로 만나게 컴프레이션을 시킵니다. 모아주는 거죠. 모아주고, 그 다음에 위에 대퇴골을 잡은 손은 그대로 고정시켜 놓고 밑에 경골 조면 잡은 손만 내측 회전, 외측 회전을 시켜봐서 더 잘 가는 방향으로 잡아 놓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자유화 과장인 거죠. 자유화는 컴프레이션, 과장은 내측 회전, 더 잘 가는 방향으로 잡아놓는 걸 우리는 과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잘 가는 방향으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기다려 주시면, 자, 이때부터 균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균형은 자, 과장시켜 놓은 방향으로 움직임이 더 크게 일어나게 돼요. 제가 선생님을 지금 내외전 쪽으로 잡아놨거든요, 경골을. 그랬더니 처음에 내외전으로 경골이 더 많이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제 손이 꼭 빨래 쥐어 짜는 것 마냥 이렇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어났다가 다시 그 힘이 풀리면서 반대, 경골이 외전 나오는 힘으로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왔다가 다시 경골과 대퇴골의 무릎에 정렬이 맞아지는 지점으로 스스로 움직여지게 되고, 여기에서 제가 컴프레션, 대퇴골과 경골을 압박해놨던 컴프레션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저절로 쓱 풀리면서 뭔가 무릎의 정렬이 중앙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날 때 손 떼고 나오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처음에 베드 아래로 내리는 컴프레션을 통해서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와 아래를 컴프레션, 여기까지는 자유화, 그 다음에 위에 손은 고정, 밑에 경골을 내전, 외전 잡아놓고 더 잘 가는 방향, 외전이면 외전, 내전이면 내전으로 잡아놓고 기다려주는 것. 여기가 과장이죠. 과장해놓고 기다리면 처음에 과장한 방향으로 움직임이 더 크게 만들어지면서 내 손이 이렇게 비틀리면서 빨래 짜는 것처럼 뒤틀리게 됩니다. 그런 힘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랬다가 다시 중립으로 돌아오면서 반대의 모션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중앙에 정렬이 들어가서 컴프레션 잡아놨던 것들이 느슨해지면서 풀리는 느낌이 날 때 손 떼고 나오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무릎에 물이 차거나 염증에 의해서 부어 있는 경우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염증이 많아서 무릎에 물이 차는 경우는 내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자가 기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더 이상 무릎을 쓰면 더 손상될 것 같으니까 물을 가득 채워서 관절을 고정시켜 놓는 거죠. 그럼 그 불편함은 굉장히 뻑뻑하고 둔탁한 느낌들이 굉장히 불쾌하기 때문에 무릎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한이 오게 되죠. 그거는 이제 철저하게 염증 반응에 의한 내 무릎을 보호하기 위한 내 몸의 자가 기능이다. 자가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염증이 왜 생겼을까? 염증을 없애주는 게 목적이 돼야 되잖아요. 자, 염증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흐르는 냇가에 어느 날 큰 바위가 하나 떨어졌어요. 냇물이 잘 흐르지 않고 양갈래로 흐르면서 바위가 눌린 자국은 물이 고이고 썩어서 부패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예를 들자면 염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작업은 이 바위를 쳐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치워주는 작업. 그래서 그쪽에 새로운 체액들이 흘러서 고여있던 염증들을 순식간에 내 몸에서 흡수하고 배출해내는 과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유착이 되고 그렇게 힘들었을 경우에 아까 쓰셨던 테크닉하고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선생님 외측으로 좀 더 나오세요. 베드 끝까지 나오시고 발을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제 중지로 무릎 관절에 꺾이는 부분에다가 그대로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걸어 놓으시고, 자, 내전, 외전 시켜보고 가장 편안한 자리에다가 중립 자리에다 놓고 그대로, 자, 손으로 드는 게 아니라 제 상체를 살짝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리게 되면 앞쪽으로 텐션이 너무 많이 걸려서 좀 팽팽해지는 느낌이 날 거예요. 좀 긴장이 떨어지지 않는 느낌. 그럼 여기서 살짝 떨어뜨려 보세요. 그러면 대퇴골하고 무릎 관절에서의 어떤 빨래를 걸어놓은 듯한 느낌으로 관절 자체를 좀 느슨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이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너무 내려가면 대퇴나 힙이 베드에 닿기 때문에 그런 이완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들고 여기서 위아래로 움직여가면서 좌우로 움직이고 내전 외전 위아래 움직여서 가장 균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무릎이 가장 이완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에다 놓고 그대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내 몸이 뒤로 빠져 있으면 불필요한 긴장이 생기게 됩니다. 앞으로 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 손하고 지금 무릎의 위치, 내 몸의 위치가 중립에 위치하게 이 각을 맞춰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처음엔 좀 긴장되어 있던 관절면들이 이렇게 느슨함을 통해서 체액의 흐름이 좋아지면서 좀 뭐랄까 염증들이 좀 배출이 되고 흡수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꽤 오래 기다려 주시면 좋아요. 어떤 느낌이 들 때까지? 지금 들고 있는 여기에서 더 힘이 빠지고 뭔가 느슨해져서 뭔가 좀 더 이완이 일어난 것 같다. 더 축 늘어지고 뭔가 편안한 상태가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손 가운데로 오시고, 그래서 무릎이 많이 부어 있거나 무릎에 정렬이 맞지 않고 무릎에 물이 많이 차신 분들은 아까 설명드린 관절면을 중립화 시켜주는 아까 테크닉하고 좀 전에 했던 테크닉하고 지금 이완시켜서 걸어놓는 테크닉, 이 두 가지를 좀 사용하시면 무릎이 한층 가벼워지고 통증도 좀 줄어드는 그런 걸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전제 조건은 사실은 이것만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발부터 연결된 고리들을 찾아서 다 연결해서 하는 테크닉들을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게 옳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제한적이라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